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5일입니다. 오전 8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후보 계획이란 걸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플랜 B라 그러죠. 플랜 A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일종의 탈출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초에 이른바 의료개혁을 발표를 하면서 플랜 B를 안 만든 것 같습니다. 플랜 B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는데 속수무책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사들에게 끌려갈 리가 없습니다. 이런 국가대사의 후보 계획, 비상계획 또는 플랜 B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비상구를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그 안에서 다 탈 죽는 거죠. 이거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서울법대 나왔던 사람이 더구나 구술을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총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사입니다. 의사표를 한 100만으로 잡을 때 이 사람들이 한 70, 80%가 보수표인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탈을 해서 기권을 하든지 민주당을 찍든지 개혁신당을 찍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2배가 나는 거죠. 의석수를 어느 정도 날렸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계산한다면 이렇습니다. 의료 대란이 나기 전에 2월에 들어가면은 한동훈 국민의힘 인기가 오를 때입니다. 그때 야당은 공천 파동이란 게 일어나가지고 연일 비판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을 발표를 하니까 일시적으로 인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윤석열 인기가. 이 무렵에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를 이번에는 국힘당이 제1당이 된다. 140석 내지 150석 차지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08석입니다. 그럼 그 차이 140석과 108석 차이는 막 30석이죠. 어떻게 보면은 러프하게 계산한다면은 이 의료 대란이 30석을 날렸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3,000여 명씩 배출되는 의사를 부족하다면서 2,000명을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매년 배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한국에 5,000명이 예컨대 개인 의원을 낸다고 하면은 매년 5,000개의 병원을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의사가 남아도 옵니다. 그런데 매년 5,000명씩 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잉 진료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플랜 B가 없어 놓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은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늘린다고 하더니 현재 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를 10,000명을 줄여버렸습니다. 5년분의 정원 수를 2달 만에 줄여버렸습니다. 10,000명을 줄여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른바 의료개혁에 반발해서 병원을 떠나버린, 사직서 내고 병원을 떠나버린 정봉이 숫자가 10,000명입니다. 약 10,000명입니다.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인턴으로 이번에 등록할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 숫자까지 치면은 아마 한 13,000명 될 겁니다. 일단 10,000명의 의사를 줄여버린 상태입니다. 그 10,000명의 의사들이 한국 의료 체계의 심장에 해당하는 이 대학병원, 큰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10,000명이 빠져버렸다고 하면은 이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플랜 B가 없으니까 일어난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죠. 이 정부의 무능이죠. 만약 이런 행동을 군사 문제, 안보 문제에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보 문제에서 플랜 B 없이, 예컨대 플랜 B 없이 북한을 공격했다 하면은, 그게 실패하면은 대한민국 망해버리는 거죠. 플랜 B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의료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하면은 다른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다 실패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점 재검토밖에 없습니다. 백지화라는 말을 쓰기 싫으면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재검토한다. 의사, 정부, 환자, 전문가, 국제전문가까지 다 구성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 또 전번의 대국민 담화를 되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1일 대국민 담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50분 동안 의사들 규탄하는데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때 의료 대란을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정치 논쟁으로 가지 않도록 여기서 일단 보류하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일단 보류하겠다. 또는 1년 동안 보류하겠다든지 하든지 해가지고 수습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국힘당의 의석수가 한 10석 정도 더 늘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50분 동안 그것도 자료를 왜곡해가지고 의사들을 공격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으니까 그날 밤에는 또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 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 상태에서 투표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번에 잘못해가지고 뭐 몇십 석을 날리느니 하는 이유로 되는 게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그 다음에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수석 발언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또는 무슨 대파값이 얼마다 해가지고 다 그거는 왼쪽 진영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영향을 준 것은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이 왜 영향을 줬느냐 하면은 이게 보수 세력의 표를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번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